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던 분들 계실 테죠? 2025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빨리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올 한 해 무탈하게 잘 지냈는데도 빨리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요. 새해, 왠지 새 것 같아서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연말과 연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바뀌는 계절이 있고, 한 달이 있고, 일주일이 있고, 또 하루가 있다는 것이 지나간 것은 묻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낼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되어준다고나 할까요? 왜 하루를 망친 날이 가끔 있죠? 그래도 내일은 새 날이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요. 무엇이든 시작과 끝이 생기면 의미가 짙어지잖아요. 연말이 되면 의뢰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연말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저의 다이어리에도 최근에 메모를 해놓았지만 올 한 해 마무리의 끝엔 꼭 주위 분들과 잘 마무리하기라는 메모가 써 있거든요. 멀리 있는 분들께는 안부를 묻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만 되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들어 일은 잠시 미루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잡기 시작하죠. 연말엔 바쁘니 내년이 돼서 만나도 되는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왠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것 같은? 송년회 해야지. 올해 가기 전에 봐야지. 하면서 꼭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하는 것처럼 바쁜 스케줄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끼워 넣어요. 책이든 영화든 강연이든 인생 선배들의 수많은 조언 중에 빠지지 않는 조언이 있다면 바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조언이에요.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내가 성공하고 많은 부를 쌓는 것보다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꾸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들이는 노력에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고 얄팍한 수를 써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상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행복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도 미루고 미루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틈틈이 자주 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 혼자 해낸 일은 없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어느 책에 나온 말처럼 나는 내 인연들과 함께 가고 있으니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한 30대까지만 해도 인간관계는 귀찮다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때 되면 안부 전하고 인사 전하고 해야 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저 그들이 나에게 먼저 해주기만을 바라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하네요. 서로의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관계든지 언제나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관계는 새로운 인연보다 더 자주 그 노력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절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와 배려에서 나오는 노력이 얼마나 잊히기 쉬운지 모릅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더욱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가장 IQ가 좋은 사람인가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가장 결혼을 잘한 사람인가요?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란 인생을 누구보다 즐기면서 살면서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확실한 건 성공과 대인관계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0,000명 중 15%의 사람들이 전문적 기술이나 뛰어난 두뇌 덕분에 성공했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모두 성격 때문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 성격이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취업 지도부가 해고를 당한 남녀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서툰 대인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된 사람의 2배에 가까웠고요. 또 알버트 에드워드 박사의 정신탐구학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보면 더욱 심해요. 직장을 잃은 4,000명의 사람들 중에 단 10%, 즉 400명 정도만 일을 못해서 해고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90%의 사람들, 즉 3,600명은 성격이 나빠서 직장에서 잘린 것인데, 즉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밥줄이 끊긴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인관계의 진정한 비밀은 뭘까요? 사실 별다른 건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관계를 이끄는 위치에 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 줄 알면 되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 본성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합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와 내 주변의 문제와 불화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원래 내 주위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욕구와 허기를 무시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대체 내 주변의 인간들은 왜 다 이 모양이냐고? 그 망할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잖아.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 이외의 것들을 탓해요. 형편없는 골프 선수가 골프 클럽에 대해서 궁시렁대는 것 같이요. 대체로 사람 다루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다 남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고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절대 모난 돌처럼 행동하지 않죠. 언제나 매우 겸손하고 신중하며 절제되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인간 대인 관계를 잘한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요. 과거에 비해선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라고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엔 대인관계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었으니까요. 마치 이 세상에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이라도 하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인간관계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과도 연결이 되듯 우리가 살면서 대인관계는 무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배워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립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인관계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거. 저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보단 내가 먼저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때로 말을 많이 할수록 관심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지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더 좋은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상대는 100%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인생을 살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은 그다지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특히 상대의 과거, 잘못을 꺼집어내지 마세요. 현재의 상황만 다루세요. 본인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에게 더 섭섭함을 살 뿐이죠.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 나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는 겁니다. 늘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상대를 가르치려 한다거나 상대의 말은 틀리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금기시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른바 금기는 사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다르죠. 상대가 무엇을 꺼리는지 미리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보라는 것이 아니라 봐달라,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봐주는 겁니다. 잘 몰라서, 잘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봐줘야 해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생각과 말을 하면 안 좋아요. 기다려보고 시간을 두면 해결하기가 수월해지거나 많은 경우엔 해결할 것도 없거든요. 인간관계에 필요한 전부가 시간과 공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에서 해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갈등만 키우지 않는다면요.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은 항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기다려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다가서는 법을 몰라서 그런지, 어떤 이들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은 채 외롭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하는데 내가 인상 쓰고 불안해하고 사람들 경계하면 친구들도 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 먼저 인사도 하고 먼저 전화도 해서 약속도 잡는 등 먼저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소통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손을 먼저 잡아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려요. 상대방은 점쟁이가 아니죠. 상대방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친구예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면 됩니다.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을 보면요.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좋아하죠. 일부러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 친구들이 싫어하도록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주변 사람에게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장은 나의 부정과 우울함을 받아주겠지만 점차 지쳐갈 것이고 결국 주위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게 될 거예요. 또 주변에 친구가 없어 외로운 사람을 보면요. 이해와 배려심이 없어요. 배려심이 없으면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고 깔보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나를 좋아하더라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요? 자신을 지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필요하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자신 없어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자동차 정비사가 난생 처음 보는 자동차의 엔진을 수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그의 손놀림에는 영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요. 우물쭈물하고 허둥대겠죠? 하지만 몇백 번 이상 수리를 해본 베테랑 정비사를 보세요. 그의 움직임과 표정과 손짓에 자신감이 넘쳐나듯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감 있게 다루게 되는 거죠. 한 해를 보내는 막달엔 이런저런 송년 모임들로 넘쳐나요. 연말은 가장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시기인 동시에 관계의 고민도 늘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친구, 연인, 부부, 형제 등 세상에서 연결되는 모든 관계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는 걸음 속도가 다른 상대를 위해 맞추어 걷는 것부터 말하기 어려운 것을 털어놓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까지 모두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만나면 가장 편한 사람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 때나 꾸미지 않고 만나도 그저 편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그 친구와 있을 때 온전한 편안함을 느꼈던 것은 그분과 같이 보낸 긴 세월 덕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그 상대는 나를 위해 해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끔 눈에 보이거나 티나지 않는 노력일지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이에 보답하듯 고마움을 한껏 표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세월은 흘러 어느새 또 새로운 한 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위에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꼭 하세요. 바로 지금이 1년 중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